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스타벅스에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익선동까지 가서도 커피 마시면서 이거 거기 커피 아니죠? 이런 발언을 계속 툭툭 내뱉거든요.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처벌이 없으니까 계속 그게 지속되는 거지. 네.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진짜. 지켜야 할 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덕적 기준도 있겠고 상식의 기준도 있겠고 또 뭐 계약상, 규약상 기준도 있겠고 법률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법이 정한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 일이 정용진 회장의 명시적 지시 혹은 승인이나 묵시적 방조를 통해 발생했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서록 정용진 회장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것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언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겠죠.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꼭 법률이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 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제가 이 논란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의 말미쯤에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인물이 신세계에서 정용진 회장이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면 이거 이러다가 전환길 나와서 역사 교육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정용진이 역사 교육을 하겠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전환길 아니에요? 너무 고학증 편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의사결정 체계가 이미 집단적으로 정용진 회장과 일베류의 혐오 문화에 절어 있어서라면 정용진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성이 있는 거겠죠. 혹여 이것이 흔히 실무진의 문제였다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기업은 기업으로서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들이 해외 기반 그런 플랫폼을 자주 애용을 해요. 해외 기반. 그러니까 이제 일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찰 같은 데서 터니까. 그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 털 수 있어요. 근데 구글 기반으로 한 곳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서버가 유튜브라든지 해외에 있으니까. 예, 거기는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로 이렇게 본인들 법적으로 문제된다 싶으면 똑똑해요, 굉장히.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이런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또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게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연히 개인들의 또는 어떤 집단들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들의 피해가 손실이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와가지고 그럼 사진 찍는 거 말고 다른 사진들 보면은 이 다른 사진도 있거든요. 저기 좀 탈 쓰고 도깨비 탈 같은 것을 쓰고서 본인이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있었고 일본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악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 돌아가신 추도식 하는데 악기 탈을 쓰고 온 거고 다른 시민들의 경우는 나무총을 들고서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나무총이요? 네,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폭력 행동을 할 것처럼 나무총을 가지고 여러 명이 배회를 해서 이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저희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잡았어요. 잡았더니 다 도망가고 한 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 네 친구들 불러와라 해서 불러와서 총을 뺐고 반성을 시키고 풀어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다 검토한 다음에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찍어서 인증사진 올릴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지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와가지고 근데 말도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진 보여드리면은 저한테 이제 제보가 몇 건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 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봉사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럼 그분들을 찾아가서 되게 친근한 얼굴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절대 모릅니다. 친근하게 가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선 반겨주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그래서 좋은 마음에 이렇게 응대를 하면은 거기서 뭐 노사모 몇 개예요? 저희는 이기다 이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기. 근데 이게 그 래퍼 리치 이기의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일배 용어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못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 사이에선 또 되게 조롱의 그러니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를 실제로 와서 봉하마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예. 그걸 인증하고 예. 그 이게 봉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권이든 뭐 경찰, 사법부 다 포함해서 이 문제가 그 공백이 지금 너무 심한 겁니다. 저들은 앞에 말씀 주셨듯이 학습을 엄청 해서 오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잘 모르니까 그동안 이제 무관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계속 조롱을 하고 법망도 피하는 겁니다. 수박도 마찬가지. 변호사들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와 스타벅스 본사는 다르고요. 다르죠. 오히려 스타벅스 본사는 콜옵션을 해서 헐값에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주체입니다. 미국 기업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미국 본사한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속내는 예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안 팔 거야. 절대 안 팔죠. 내가 저 재무제표를 오늘 봤거든요. 아 그러네. 재무제표를 봤는데 네. 진짜 안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지금 주식회사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SK SCK 컴퍼니로 바뀌었어. SCK 컴퍼니로 바뀌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다트에서 찾아보니까 SCK 컴퍼니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그 아예 다 보여주시네. 이익 잉여금이 7,200억 정도 쌓여. 대박이네요. 7,200억 정도 쌓여. 많이 더 벌었다. 자본금이 200억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자본금 200억으로 시작했는데 이익 잉여금이 7,200억으로 쌓여 있습니다. 7,200억으로 쌓여 있고요. 지난해죠. 2025년 지난해 1,400억 벌었어요. 예. 근데 이걸 내놓겠어? 그래서 자본금- IPO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배당금 보십시오. 배당금 1,000억씩 주고 있어요. 야. 1,000억을 줘버려. 1,400억 벌어서 1,006억 지금 지급했잖아요. 1,006억 2,120만 원 지급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67.5%인가가 이마트로 가기 때문에 이마트에 가고 나머지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로 스타벅스 본사로 가는 거야. 그렇죠. 글로벌. 예, 글로벌로 가는 거야. 나머지 한 20몇 프로가. 네. 그러니까 요렇게 많이 뭐 한 700억 정도는 받는 거 아니야, 이마트가. 이렇게 받으니까 이마트가 장사가 안 돼도 정용진 씨가 어느 정도 받냐면 지금 저 어디야? 저 경향신문 보도구나, 올해. 정용진 씨가 저거는 이제 저 2021년 보도고 쟤들은 이익 줄어도 배당금은 계속 줘요, 스타벅스는. 그때도 뭐 600억 줬고 그다음에 경향신문 보여주시면 올해 경향신문 보여주시면 199억 가져갔더라고. 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 멸콩멸콩하고 저런 거 하면서 200억씩 가져간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1,000억 쏘면 한 700억이 이마트로 가고 네. 이마트에서 이제 이익이랑 합해가지고 또 대주주한테 주니까 그게 이제 한 200억 정도가 정용진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팔려고 할 겁니다. 예. 문제는 이번에 정용진 회장이 납작 엎드리고 나선 것도 예. 이런 어떤 그 맞아요. 황금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아요, 진짜. 어떻게 엄청납니다. 보면은 이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네, 본인 엄청납니다. 돈에 아무 문제 없으면 사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서 전 국민적인 참배 분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명박 국정원이 뭘 했냐면은 이 그 참배 분위기를 이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심리학자들, 박사들, 국어학자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영정사진의 코알라, 노알라가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요, 국어학자한테 가서 제가 국어학자를 그때 취재했는데 서거라는 말 말고 조롱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으라고 해서 사거, 그냥 죽어서 갔다. 조선일보가 저 사거를 썼어요. 실제. 당시 썼어. 기사에. 그랬어요. 서거라 하지 않고 사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논두렁시계 이런 것도 국정원에서 만들어준 단어였어요. 워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법률가들이 붙어서 이걸 만들어서 어디까지 해라. 그리고 오프라인에 모여서는 어디까지 하면 안 걸린다.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존중받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국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라고 이게. 네.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이들 놀이로 국정원이 그 댓글팀, 그 공작팀이 조직적으로 한 국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예요. 그게 놀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심리 전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말의 존경심도 보이지 말라. 이게 그 지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원세훈이 당시에 이런 좌파들이 이걸 한 걸로 만들어라. 책임을 이제 좌파 쪽으로 떠넘기라는 지시까지 해가지고 네. 결국 이 내부 분열을 또 야기한 거였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그 법률가들이 어디까지 라인을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세월호 폭식 투쟁도 그것도 라인에 딱 걸쳐 있어요. 노무현 그 일베 놀이 시작해가지고 이게 세월호로 넘어오고 네. 그 이태원 참사도 넘어오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다가 5.18 스벅은 들킨 거예요. 맞아요. 원래 걔네들은 이런 걸 곳곳에 해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거든요. 모른다 하고. 이스터 에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들키면 전면 부인합니다. 니네 과잉 반응하고 있고 그렇지. 니네가 피해 임명한 망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그런데 이번에 스벅은 너무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단체 행동권,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런 거겠죠.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합니다.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뭐 인격권도 보장하고 또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거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저는 이게 앞에 말씀 주셨듯이 MB 때 국정원,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론장을 파괴시킨 군사작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답답한 게 대화로 풀자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란 그 세력들하고 대화로 풀어가자는 거랑 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지금 화면에도 나올 텐데 MB가 그 일베의 아버지였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일베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적 MB 얘기를 지금까지 하냐. 지겹다는 얘기를 계속 이 진영에 퍼뜨리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윤석열 때 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사면 받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호가 명확하다. 여기 이제 원세훈 있고요. 김태효도 이때 같이 특별사면 받고 여기에 뭐 연재욱, 옥도경 그러니까 국정원 군 정보기관에서 이런 공작을 하던 사람들을 윤 정부 때 다 풀어줍니다. 그럼 이게 윤석열이 잡아넣었었는데 이걸 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대화로 해결하자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선을 많이들 넘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없어진다. 초반에 그랬어요. 이거 애들 장난이다. 이거를 법으로 하는 순간 더 심각해진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이런 논리가 안 그래도 SBS는 이런데 일베 SBS 중요해요. 장난 굉장히 많았죠. 계속 나왔죠. SBS를 통해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 SBS. 한두 개가 아니고 기억은 한두 개 했을 텐데 수십 가지가 나왔어요. 수십 개 정말. 최근까지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더더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먹고 네. 각자 업에 종사하고 있고 거기서 몰래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이게 처음에는 정치적인 의도로 심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것이 자생적으로 놀이 문화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면서 지금은 교실에서 누가 남자아이들 같으면 노 이렇게 말해도 킥킥킥킥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웃는 건데 놀이화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들이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교사가 돼서 시험 문제에 그 코드를 또 심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이게 실제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독일에서는 나치 상징물이나 인종 혐오물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뭐 구체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를 인터넷에 유통시키면은 그거를 규제를 해요. 근데 우리도 역사를 혐오하거나 역사를 조롱하는 표식을 몇 개를 정해서 역사 혐오 표현이나 역사 혐오 표현을 플랫폼에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게 이 일베들이 하는 조롱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뭐 세월호도 있고 5.18의 죽음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있는데 이 죽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거나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난 사회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추도를 17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정치 목적의 수사를 당하다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그때 거리로 다 뛰어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시민이 주체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게끔 일깨워 주신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사망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어나왔고 그 추도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베의 이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문화 때문에 이 역사를 잊게 돼요. 역사적인 죽음들의 의미, 5.18의 의미 이런 것은 희석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게 웃긴 것으로 희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여야의 문제, 이명박에서 시작된 무슨 뭐 보수와 진보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끼치는 해악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규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MB가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만 한 게 아니고 게임, 힙합 유머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청년들한테 파고들라고. 정말 넓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심리학자 데려오고 언어학자 데려오고 해가지고 작업을 엄청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그 세대가 이제 저 때부터 이게 인터넷 방송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제 스타 같이 방송하던 프로게이머들이 대거 인터넷 방송으로 갔는데 저도 그 커뮤니티에 절여져서 MB 한테 좋아했었다고 제가 고백을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게임 커뮤니티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좌파는 부끄러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습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득해서 성장한 20대 남성들이 실제 지금 30대 70대보다도 더 극우적이에요. 70대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이런 문화에 그 놀이 커뮤니티 그리고 놀이로서 게임으로서 10년 이상 노출돼서 그래서 이 극우 세대가 탄생한 거예요. 20대 남성에. 네. 그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너무 교묘하고 비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마치 그 낫지를 지금도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교육하고 처벌해야지 간신히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점점점 커질 겁니다, 이거. 네. 그런 건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거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접근하면 항상 이게 막히는 이유가 유머로 파고들기 때문인데 그 해외에선 그래서 밈 같은 거를 단순한 유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한 안보 문제 거의 무기로 지금 비유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 지금 속도가 늦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멘탈리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전 당연히 동의하지 않지만 다수가 어딘가에 한 방향으로 갈 때 여기에 맞서는다. 여기에 또 심취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 심지어 금기를 깬다고 표현을 합니다. 힙합에선. 그래서 그 래퍼들이 특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다수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난 여기에 맞선다. 이걸 그래서 가상의 권력이라고 만든 것도 이제 MB 때 시작을 한 거고. 예전에는 그게 독재였거든. 예. 지금은 도덕과 윤리를 그렇게 놓고 그걸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지. 예. 이거는 법으로 일단 정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법으로.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